어느 시골 마을에 인고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눈 뜰 때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서로를 챙기며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병원도 데려가 보고 약도 먹여보았지만 증세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할아버지는 잠을 자다가 할머니 꿈을 꾸게 되었는데 현실과 반대로 할아버지가 죽자 할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내가 걱정돼요. 꿈에서까지 나타나 나를 일으켜 세우는구려. 당신 마음 아프지 않게 얼른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당신에게 가리다. 그 꿈을 꾼 이후로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다가 몇 년 후 할머니가 계시는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릴 적 내 기억 속의 할머니는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보따리 하나가 있었다. 할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보게 된 보따리. 아무 생각 없이 보따리를 열어보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 안에는 나와 오빠들의 어릴 적 베네쩌고리와 받아쓰기 100점 받은 시험지, 처음 사들인 빨간 내복이 있었다. 손녀가 사준 거라며 자랑만 하시고 고이 간직해 오셨나 보다. 어릴 적 나와 오빠들은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키워주셨다. 성인이 되고 연락도 뜸해서 정말 죄송했는데 평생 우리 삼남매를 사랑하시고 그리워만 하시다가 떠나셨을 할머니.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할머니 너무 사랑하고 다음 생에는 나의 손녀가 되어주길 바래요. 그때는 내가 할머니의 모든 것이 될게요. 황혼 이혼을 하겠다며 법정에 들어선 70대 노부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인에게 법관이 묻는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분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대뜸 말을 한다. 내가 치킨, 닭다리를 2개 다 먹었다고 저러지 않습니까?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부인이 말하기를. 치킨을 시키고 나서 같이 딸려온 치킨 무에 물을 버리러 간 사이에 저 사람은 홀랑 닭다리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참 내가 치킨 다시 시켜준다고 했잖아. 애들도 아니고 닭다리 가지고 이혼 소송이 웬 말이야. 라며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다.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다. 남편에게 저란 존재는 거기까지입니다. 단순히 닭다리를 다 먹어서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아까워서도 아닙니다. 40년 넘게 남편은 저를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렵니다. 할아버지는 수십 번을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가 깊게 쌓인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양념 게장 때문에 이혼을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게장을 맛있게 무쳤다며 남편과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 손도 많이 가는데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준비해 주셨을 어머니께 감사했다.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게장을 하나 집으려던 순간 어머니가 내 손등을 치면서 말씀하셨다. 아가 옆에 살도 많은 거 있는데 이거 먼저 먹어라. 하시며 옆을 가리켰다. 거기엔 신랑이 쭉쭉 빨다 뱉은 게장 잔여물이 있었다.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걸 지금 저보고 먹으라고요? 라며 되물었고 맞다는 말에 밥상을 엎어버렸다. 그동안 서운해도 참고 어른이라고 이해해왔던 묵은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지 엄마라고. 당신이 이해 좀 해. 나를 타박하던 남편놈이 아직도 밉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이런 날이면 몇 해 전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난다. 없는 살림에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나를 키우셨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나를 고아원으로 보내고 제가 하라는 말들을 하셨다. 내 새끼 고아원 보내는 꼴도 다른 집에서 눈칫밥 먹게 하는 것도 싫다며 거절하셨다. 엄마는 아버지 없이 자란 티가 나지 않도록 나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그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당신은 날띠 낡은 신발 2개인데 자식인 내게는 한없이 풍요로우셨다. 어릴 때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커서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희생 없이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았다. 조건 없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딸에 대한 무한한 믿음. 내가 엄마의 바람대로 올곧게 컸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 또한 엄마가 그러했듯 두려움 없이 강인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에겐 장애를 가진 형이 있었다. 내가 어디를 가던 무엇을 먹던 내가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나만 바라봤다. 한창 사춘기라 그런 형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웠다. 내가 동생이라고 나에게만 그런 형을 맡기는 부모님도 원망스러웠다. 그런 집 사정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본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장을 잡게 되었다. 꿈만 같았다. 아픈 형을 안 봐도 되고
그런 책임과 의무를 안 해도 된다니 말이다. 몇 년 후 형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속이 후련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집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날 문득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과속 트럭이 달려오는데 몸을 날려서 나를 구해준 사람. 그건 우리 형이었다. 형의 장애는 바로 나 때문이었다.